뉴저지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거버그루왈 주 검찰총장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딸과 사위를 만나러 갔다가 이민세관 요원에게 체포됐던 브루클린 부부가 석방됐습니다. 한인 사회 성장을 이끌어야 할 젊은 인재들이 미국에 남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경부터 한국 여권의 주민등록 번호가 사라집니다. 뉴욕 일원과 조지아, 펜실베니아 등에서 위조 집회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저지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거버그루왈 주 검찰총장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방송국에서는 해당 진행자들의 방송 출연을 중단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지역 방송 프로그램인 데니스 앤 주디 쇼 공동 진행자 데니스 말로이와 주디 프랑코가 뉴저지주의 마리화나 기소 중단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거버그루왈 주 검찰총장을 터번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The Attorney General, the guy, I'm never going to know his name. I'm just going to say the guy with the turban. Okay. The new Attorney General? Turban man. Yeah, Turban Man. Hey, Okay. listen, and if that offends you, then don't wear the Turban Man. I'll remember your name. 방송이 전파를 탄 이후부터 해당 발언을 두고 차별적 증오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즉각 성명을 통해 혐오스러운 증오 발언이라고 비난했고 편협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들 사이에서는 터번맨이 증오 발언이냐는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루왈 검찰총장은 시크교도 이민자 부모를 둔 이민 2세로 시크교도로는 미국 사상 최초로 주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몰려있던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가라앉지 않는 데다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와 같은 덜 위험한 자산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대형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장기 뮤추얼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에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약 200억 달러의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이들 펀드로서는 월간 기준으로 최소 10년 만에 최대의 자금 이탈인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차 관세 폭탄을 주고받은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상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과 때를 같이해 투자자들의 엑소더스가 벌어진 셈입니다. Because they didn't anticipate an off-ramp. So I don't know where we get off. And I think that's why some of us who observe negotiations are concerned.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변화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숨고르기를 할 때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투자자들은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수주일 동안 미국의 주식 거래량은 연중 최저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수년 만에 최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개인투자자협회가 이달 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반기에 주가 하락을 점친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은 39%를 가리켜 연중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미군 유해 송환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뚜렷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김일강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서한 약속을 이행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긍정적 변화를 위한 계기에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한 진전이라며 유해 송환은 많은 미국 가족들에게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Now I have a great relationship, I think,
with Chairman Kim, and I think a lot of good things are going to happen. 유해 송환 지원으로 초조해하던 백악관이 이번 송환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에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제재 완화까지 요구할 수 있다면서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미국의 입장과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건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딸과 사위를 만나러 갔다가 이민세관 요원에게 체포됐던 브루클린 부부가 석방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에 소재한 미군 지역에 자신들의 임신한 딸을 방문하기 위해 찾아갔다 이민세관 단속 요원의 체포 구금되었던 부부가 석방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We're from Brooklyn. I don't care what anybody says. We're from Brooklyn and we've never had a fear or a thought of anything happening to anyone in my family, anyone. But what happened to me and my parents on 4th of July, I was there. I know what happened. I know how they treated us, what they said to me, and that's never happened to me before. 지난 7월 4일 멕시코 출신의 이 부부는 휴일을 맞아 포트 드럼에 있는 딸과 사위를 만나러 갔습니다. 군인 지역의 검문소에서 그들은 뉴욕시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검문 요원은 다른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여권을 제출했고 헌병은 바로 이민세관 단속 요원들에게 신고하고 그들을 구금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년 넘게 브루클린에 살면서 자녀들을 키워왔고 그동안 아무런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위법 행위로 단속에 걸려 불체 신분이 확인되면서 구금되었던 일과 달리 지금은 아무런 위법 행위가 없어도 불신 검문에 붙잡혀 가족과 생이별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기술주인 페이스북의 주가가 하루에 20%나 폭락하며 엄청난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대표 기술주들의 성장 행진에 이상 신호가 들어온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이 트럼프 선거 캠프 관련 정보 유출 스캔들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주가는 거의 20%가량 폭락했습니다. 약 1천억 달러의 재산이 사라진 셈입니다. 51%의 독립 투자자들은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이사회 의장직 사퇴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2분기 실적 저하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Maybe people didn't believe them because they're so used to the company, outperforming expectations, even when it's been dealing with all these problems on its service, like privacy issues, fake news, Nazis, abusive users. 트릴리엄은 제안서에서 최근의 스캔들인 가짜뉴스 파동 및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 유출 관련 스캔들에 대한 잘못된 대처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며 다른 주주들이 이 제안을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저커버그를 의장직에서 축출하기 위한 시도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가 종교적 자유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의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가 내셔널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종교적 자유에 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들이 또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places where governments deny their people the right to choose their faith or the right to have a faith at all. To my great fortune, my parents legally immigrated to America. And here we not only protect our inalienable right to know God's grace, we also know that true grace cannot be imposed by government. It must be embraced freely from within.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어제 니카라과, 북한, 이란, 중국과 같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들은 인권 역시 무시하는 나라들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취업 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기에 취업의 문까지 좁아지면서 한인 사회 성장을 이끌어야 할 젊은 인재들이 미국에 남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한때 7만 명을 훌쩍 넘었던 한인 유학생 수는 10년 전 이후 처음으로 5만 명대를 기록하며 2010년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규로 취득한 한인은 전 회계년도보다 수가 줄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H-1B 취업 비자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기업들도 스폰서가 되기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2020년경부터 한국 여권의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집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현지 호텔에서 여권이 그대로 복사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주민번호를 여권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자는 또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맞춰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아울러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여권이 한국 국내 신분증 기능을 유지하도록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한 범정부 여권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일원과 조지아, 펜실베니아 등에서 위조 집회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관련자들을 체포하거나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비밀검찰국에 따르면 $50 위조 지폐는 앞면 오른쪽에 프린트된 숫자 50을 기울일 때마다 색상이 바뀌지 않거나 금색만 띄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지폐의 경우 기울일 때마다 숫자의 색상이 구릿빛과 푸른빛을 오가며 바뀝니다. 또한 위조 지폐가 코팅이 된 경우 감별패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이달 초에 맨해튼에서 위조 지폐를 유통시키려던 커플이 경찰에 체포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100만 이상의 위조 지폐가 오레곤 전역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자금 사기 피해자를 위한 학자금 부채 탕감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교육부는 25일 학자금 사기 피해 학생들이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 불이행 상태여야 하고 해당 학교가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이 같은 사기를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 강화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이번 규정 강화안이 시행되면 학자금 사기를 당한 학생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어 결국 수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이번 새 규정은 3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7월 2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경 브루클린 니커보커 애비뉴에 있는 부싱 놀이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중에 갑작스런 총성이 울렸고 수발의 총격으로 21세 남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20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한 싸움을 하던 무리 중에서 다른 한 명은 팔꿈치를, 또 다른 한 명은 팔에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원에 어린이들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아이들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싸움을 벌인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총격을 가한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41세의 미하엘 켈리먼이 운전하던 SUV 차량이 그래머시 파크의 버스 정류장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류장에 있던 여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파악하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차량이 버스 정류장 50여 미터 앞에서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달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은 브롱스에서 금목걸이 절도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금목걸이를 절도하여 도주하자 피해 남성이 절도 용의자를 쫓는 과정에서 절도범의 차량이 파크웨이 진입로에 충돌한 것입니다. 용의자는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 했으나 뒤따라오던 경찰에 의해 인근 숲속에서 체포됐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헨리 허드슨 파크웨이가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을 일으켰습니다. 뉴욕시 공립교 인근에 설치된 과속 감시 카메라 운영이 중단됐지만
과속운전 적발 자료는 계속 수집됩니다. 교통국 기자회견에서 폴리 트로텐버그 교통국장은 국립교 인근 시속 25마일의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을 적발해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도 과속 적발 자료 수집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우 선거 캠페인에 따르면 뉴욕 호텔 모텔 종업원 노조는 리우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호텔업계 종사자 3만 5천여 명이 가입돼 있는 이 노조는 올바니주 의회에서 진정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는 리우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 조사 결과 지난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1년 동안 전국에 21만 8천여 명이 총기 자살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폴 네스타스 정신과 의사는 약물로 인한 자살 시도는 2%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데 반해 총기 자살은 85%가 사망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10,000,000짜리 잭팟을 터뜨리는 행운을 안았습니다. 뉴욕주 복권국은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미니푸드마켓에서 즉석 복권을 구입한 안드레스 정 씨가 $10,000,000 상금에 당첨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정 씨가 구입한 즉석 복권은 $30짜리로 $10,000,000 잭팟을 터뜨릴 확률은 331만 2,480대 1입니다. 계속해서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종교계 스펙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는 지난 22일 제16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고교생 7명과 대학생 20명에게 총 $43,500가 수여됐습니다. 한국 장로교단들의 연합체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뉴욕과 LA에 미주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 미 동부 지역을 아우르는 한장총 미 동부 지역 연합회는 23일 창립총회 및 박태규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열고 김진화 사무총장을 비롯해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릴레이 홈 테마 콘서트 주 예비하신 집이 지난 14일 뉴욕주 알슬리에 있는 혜성 시인의 자택에서 열렸습니다. 유태용 목사가 진행하는 이날 콘서트에 찬양 사역자인 이광선, 정인영 씨가 출연해 기타, 피아노 등의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퀸즈 한인교회는 지난 22일 교회 설립 49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한재홍 목사가 첫사랑을 주제로 설교했으며 찬송과 고백, 찬양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27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